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1인 1표제가 재수 만에 최종 의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놓고 1차 때보다 반대표가 많았다. 여러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이게 제석이 아니라 제적으로 그러니까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적에서 지난번에 1차 투표 때는 28표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네, 이번에는 근데 590명 정원에 500명이 넘었어요. 투표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거고 이 28명이 모자랐다가 16명이 넘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투표를 안 한 사람들 상당수가 반대를 처음에 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면은 네. 한 40명 정도가 올마 같다. 근데 그러면은 이 40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이틀에 걸쳐서 중앙위원들이 투표를 했고 그 정청래 대표가 투표율이 낮으니까 다 전화로 일일이 독려까지 하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좀 반발도 있었어요. 이게 심판봐야 되는데 플레이어처럼 한다. 뭐 이렇게. 근데 결과적으로 통과가 됐지만은 반 정청래 정서 그리고 우려가 크다라는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뭐 정청래 대표 얘기했듯이 1대 0이든 3대 0이든 이기면 장땡이지 뭐 네.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원들이 이제 시그널을 준 거죠. 운영위원들이지만 아니 저 중앙위원들이지만 중앙위원들이 네. 지금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번보다 그 투표율은 그러니까 득표율이 낮았죠. 그러니까 10% 낮았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비록 부결은 제적 얘기하시면서 부결은 됐지만 7대 3이었어요. 그 이제 찬반 구조가. 근데 이번에 6대 4였어요. 그러니까 10%포인트가 훅 빠진 거죠. 게다가 사실은 여기에서 당원들은 거의 80% 가까이가 찬성한다 했는데 어쨌든 저 중앙위원들은 거의 60에 대한 걸 함으로써 시켜는 주지만 당신의 이제 여러 가지 대표 체면은 지켜주지만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니야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뭐 1인 1표제는 통과됐는데 근데 뭐 1대 0이나 뭐 3대 0이나 똑같았는데 다르긴 하죠. 전력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충분하게 중앙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경고의 사인을 보냈는데 뭐 그 사인 보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뭐 사실상 관철된 거나 이제 그거나 진배 없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1인 1표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과거는 17대 1의 권리당원 이게 대의원 17대 1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 1인 1표가 됐으니 이거야말로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는 연이면 청신호가 완전히 들어온 거죠. 뭐 두 번의 재수 끝에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지만 체면도 세웠고 어쨌든 실리도 챙겼다. 이게 뭐 이번 그 중앙위원들의 투표 결과 같습니다. 네. 정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체면도 실리도 챙겼는데 이제 관심이 합당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이 질문부터 먼저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합당도 전당원 투표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1인 1표제 투표를 지금 분석한 걸 놓고 봤을 때 전당원 투표로 갔을 때 이 역시도 정 대표가 생각하는 합당에 유리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때 그 1인 1표제 1차 때 전당원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패턴을 보면은요. 네. 이런 특정 사안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가 갈리잖아요. 네. 근데 찬성 쪽은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예. 반대 쪽은 투표를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찬성률 최종적으로 투표율은 낮은데 찬성률을 보면은 높게 나오는 이런 게 패턴이 반복이 돼요. 네. 그 뭐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본인 뭐 직을 걸으라고 하면서 재심 투표하는 것도 그런 거를 염두에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당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면은 그런 거를 모르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합당됩니다. 이거는 이재명만 합니까? 정청래도 합니다. 예. 탁월한 네이밍이네. 네. 그렇지만은 지금 계속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는 건 사실이고 네. 그 수위도 반대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약간 낮아졌어요. 제가 낮아졌어요? 보기에는. 예.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정청래 대표가 지금 최근에 최고위원들 다 밥 먹었잖아요. 네. 뭐 이제 이현주, 뭐 황명선, 뭐 네. 강덕구 그리고 지금 더민초 초선 의원들도 만나서 설득을 한 거.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 그래 찬성으로 돌아설게 이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워딩들이 조금 더 날것의 것들이 나오다가 약간 더 정제된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당대표가 전당원 여론조사 하겠다. 지금 여론조사 하기 전에 네. 투표하기 전에 이런 거 한다라는 거를 막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반대는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뭐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건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정청래 대표 뜻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봐요. 저도 뭐 합당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요즘 이제 물론 수위는 좀 낮아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과 어쨌든 내밀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그 뭐 한준호, 뭐 강덕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센 얘기들 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근데 수위는 좀 낮아졌다 하더라도 낮아진 수위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굉장히 센 거예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네. 지금 소나무 당과의 합당 얘기도 하면서 약간 희석하려는 그런 얘기 그런 것도 나오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통과는 되는데 이분들도 이제 뭐 명시적으로 반대는 하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죠.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8월에 있을 전당대 전초전이다. 이제 일종의 이제 이미 그 싸움에 돌입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합당은 되는 걸 전제로 하되 여기서부터 이제 기싸움 들어가는 것은 네네. 이제는 친명 대 친청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에 8월에 되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잖아요. 2년 후에. 그러면은 그렇죠. 비명 행사 받잖아요, 다들. 비명 행사를 받는데 다른 행사 안 나올까요? 이거는 진짜 그 권력의 그 핵을 가진 진검승부인데 칼자루를 쥔 쪽이 칼을 휘두를 텐데 그리고 그 내전은 전쟁보다 더 잔인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 위기감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상정들이 되면서 지금 굉장한 기싸움을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합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권 투쟁에 저는 이제 돌입했다. 그렇게 보는 게 전 타당할 것 같아요. 뭐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연장선상으로 다 봐야 되는 거고 네. 아주 특이하긴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7개월 됐는데 벌써 다 이렇게 뉴 노멀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 1년 차잖아요. 예. 1년도 안 지났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용 반작용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당무에 개입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불법 위법 논란까지 막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비판해왔던 입장에서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우리는 민주적이다, 수평적이고 또 잘 협의하는 관계다 이렇게 하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또 본인의 정치적 어떤 이익을 챙기려는 이런 상황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거라서 민주당은 원래 그리고 옛날부터 좀 들이받았어요 대통령을. 열린우리당 때도 그렇고 뭐 굉장히 그래서. 이거를 좀 적응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 대표가 연쇄적으로 초재선 중진 연쇄 회동을 하고 있잖아요. 회동에서 좀 흘러나온 얘기들 뭐 좀 재미있는 얘기 아니면 유의미한 얘기 뭐 좀 있을까요? 뭐 유미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정청래 반대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네.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톤들이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왜 잦아들을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합당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당 대표의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다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지금 이게 지난번 1인 1표제랑 비슷한데 1인 1표제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네.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합당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왜 합당을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 뭐 이런 거니까 명분이 어쨌든 이게 소위 말해서 민주진보 대통합이라는 거를 정면으로 거스르기가 약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뭐 꼼수나 이런 계산들이 딱 누가 봐도 눈에 보이지만은 그거를 명분으로 걸고 반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니셔티브를 당대표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잦아든다 이렇게 보여져. 결국은 지금 지방선거 일정을 봤을 때는 이 합당 논의가 조만간 그 3월? 4월? 네, 4월 전에 3월쯤에는 다 정리가 그러면 될 3월 초중순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월 초중순까지. 이게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2월 20일인가 뭐 이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당내 경선 절차가 이제 3월 달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4월에 뽑기 시작하면은 그 전에는 정리가 어느 정도는 돼야 돼서 아마 저도 3월 초 아니면 중순에 합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이 비명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청 쪽에서는 용어들이 요새 헷갈려. 당권파 비당권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비당권파 쪽에서는 네. 지선 이후로 미루자. 근데 네. 지선 이후로 미루면은 아무 실익이 없죠 사실. 이거 선거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때 해놔야 8월 전당대회 때 조국혁신당 당원들 흡수된 당원들이 뭐 또 친청으로 또 당권파 쪽으로도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은 아마 대표가 지금 하는 행보로도 봤을 때 3월 안 합당을 밀어붙이는데 반발은 있겠죠. 뭐 반발 없는 또 뭐 정치 행위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 쪽에서는 잘못하면 이제 이걸 그대로 드라이브를 내줘 버리면은 2년 후에 총선 때 우리가 친명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기싸움은 더 될 겁니다. 근데 본질은 이제 합당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 8월 있을 당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일간지에서는 이제 그 이쪽에 윤 어게인이라 문 어게인 얘기가 나온다. 문 어게인. 문 어게인이요. 문 어게인. 네. 문재인 어게인.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수는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간단하다. 네. 8월 달에 있을 당권 투쟁이 지금 서막이 오른 거고 그 기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저도 3월 안에는 합당이 명시적으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차근차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지금 여러 그 발언들 와중에 사실 뭐 설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조국 혁신당 쪽 의원과 또 민주당 쪽 의원들 사이에서도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뭐 합당 과정에서 뭔가 변수가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겠죠.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한테 일임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조국 대표 개인 정당이라고 가까울 정도로 뭐 조국 혁신당에서 들으면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의사결정 구조가 조국 대표한테 몰려 있어요. 예.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뭐 그렇잖아요. 그럼 조국 대표가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나가려면은 지류가 아니라 본류에서 해야 된다. 조언같이. 그 조국 대표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조국 혁신당에서는 무조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격하게 나오는 네. 그 발언들에 대해서 진짜 감정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숙주 발언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네. 예. 뭐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좀 신경전인데 그거는 저는 뭐 통합에는 큰 문제는 없다. 예. 네. 국민의힘 쪽 얘기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또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당내 일각 사퇴 요구에 대해서 재신임 요구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를 하는데 나한테 재신임을 요구한 사람들도 정치 생명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상하셨습니까? 일부 예상을 했었어요. 저는 더 정면 돌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재신임 얘기가 이제 의원총회에서 네, 나왔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저 원내 그러니까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 할 것이라 얘기했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연설에서 뭐 당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아마 네. 끝나고 저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카드를 저는 반반 봤어요. 그러니까 꺼내들 수도 있고 안 꺼내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꺼내드는 순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무서운 거지 진짜 빼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상대도 이제 죽자고 달겨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인데 어쨌든 칼을 뺐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네. 내일부터 그러면 사퇴 요구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이제 당의 진로를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전당원 투표를 해도 뭐 지금 100만 당원 네.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70만 당원에서 100만 당원으로 30만 훅 늘어났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아름아름 이제 자기 세력화를 위해서 당원을 모집한 수도 있지만 네. 어찌됐건 큰 틀에서 보면 장동혁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지원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이 상태로 가면은 뭐 과반 당연히 넘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 입장에서는 해볼 테면 해보자고 꺼냈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제 칼집에서 꺼냈기 때문에 네네. 상대가 이제 여기에 베일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퇴를 정면으로 거론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빨리 당의 방향, 노선, 방향 이런 걸 전환하고 지선 체제에서 중원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이런 이제 얘기들이 앞으로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협위원장 이틀 정도 남았는데 내가 이거 걸 테니까 사퇴해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는데 하루 남았죠 이제 오늘. 오늘 이제 그러니까 오늘까지니까 이제 만 하루도 이제 안 남은 거죠. 오늘 예. 시간 지금 봤으면 누가 나올까요? 직을 걸고 그러니까 지금 그 장도혁 대표의 워딩을 잘 봐야 돼요. 어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라고 했으니까 오늘이죠. 오늘이죠. 오늘까지라는 예. 게 하나가 시간적 전제 조건이 있었고 예. 의원직과 단체장이라고 그랬나요? 뭐 그랬습니다. 예, 그랬어요. 단체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은 빠져 있습니다. 거기. 아. 네가 직을 거는데 당협위원장은 빠져 있어. 조건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직의 범위.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렇게 보지만은 네. 장도혁 대표의 머릿속에 그 김재원 최고가 방금 전에 인터뷰하는데 네. 100만 동원 누구라도 나 뭐 사퇴하라고 하면 그거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김종혁 넌 그 급 아니야. 제가 보기엔 김재원 최고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예. 저는 이거를 어제 장도혁 대표 보면서 이제 원래 이게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그 직후에 거취 표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게 언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궁금했는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하루를 이제 지나서 이렇게 승부수를 걸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영화 타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뭐 그 유명한 거잖아요. 자,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 모아지고 간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건데 비속어가 아니라 영화를 제가 대사를 인용한 영화 겁니다. 대사입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그거 진짜예요. 그냥 쫄리면 돼지시던지 너 의원직 걸어봐. 그리고 단체장을 얘기한 거는 오세훈 시장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단체장 중에서 지금 격렬하게 반발한 사람 오 시장 뭐 지금 시장직 한번 내려놔 보시던지 예전에 무상급식 가지고 한번 내려놔 보셨잖아. 한번 또 내려놔 보시던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아일보가 오늘 제목을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장동혁의 협박 정치라고. 네, 협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더라고요. 예, 여기저기서 친한계에서도 이제 네네네. 협박하냐 뭐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고 네. 협박 정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정청래 대표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 안에서도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반발하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장도혁 대표는 쫄리면 돼지시던지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정치냐. 그래서 지금 보수는요. 이거는 내전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는 내분이고 보수는 내전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거는 전쟁이에요. 제가 보기엔. 예, 그러니까 상대를 죽여야 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정치가 실종되고. 예. 그렇게 보십니까? 내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은 이제 몸집 불리자고 하는 내용이고 이쪽은 이제 뺄 사람은 빼자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약간 성격이 다른 약간 이제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극강의 승부수를 꺼내든 건 이제 뭐 일각에서 협박 정치로도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와 싸우면서 닮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뭘 거실래요 잘했잖아요. 저는 그 의원님은 뭘 거실래요. 그 유명한 트레이드잖아요. 저는 장관직을 걸 때는 의원님은 뭘 거실래요.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라는 그 대사가 아니라 그 얘기가 자꾸 빗자루 맴도는데 저 장동혁 대표도 것이죠.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게 정말 보수 정당의 가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장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걸 조기에 정리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선 정국으로 이거 당의 좀 방향성과 노선을 좀 바꾸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전략적 허용을 좀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털고 가야 되겠다. 확실하게 내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불인 거죠. 잔불. 그러니까 큰 불은 껐는데 잔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잔불 정리를 잘 해놓고 어쨌든 방향성과 노선을 정리해야 된다고 해서 극강의 카드를 꺼내든 거죠. 이제 뭐 협박 정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이제 말하자면은 장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나도 할 테니까 웬만해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부터 오늘 하루 정도는 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걸라는 얘기는 아마 안 나올. 뭐 오늘 지나면 그래서 네. 재신임 요구 안 나오면 이 지금 분위기는 이제 지방선거 쪽으로 턴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 대표도 쪽으로 그러네. 갈까요? 어쨌든 뭐 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곧 아마 국민의힘에서 공관위원들을 아마 선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관위원 선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이제 공관위원이 선정되면은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거 국면 모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장 대표가 그거 목전을 앞두고 잔불 정리 차원에서 이 얘기를 좀 세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고성국
평론가께서 누구를 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윤리위에 제소되고 이걸 갖고 어제도 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공교롭게도라는 말을 또 넣긴 했지만은 뭔가 이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성국의 데스노트. 그래서 줄여서 고스노트. 아, 네이밍. 정치 얘기인데 갑자기 영화하고 자꾸 믹스가 아니 되는 네이밍이 너무 신박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은 지난달 28일에 배현진, 고동진을 제명해야 한다라고 네.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윤리위에 제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성국 의원도 지난 4일에 정성국도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의원직 사퇴 안 하면은 우리가 윤리위 제소하겠다 이렇게 이틀 뒤인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공교롭다라고 보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뭐 민주 쪽에는 김어준이 있다면은 이 보수에는 이제 저기 고성국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좀 양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고성국 씨가 하는 게 좀 더 직접적이고 또 지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딱딱딱 찍어주면은 딱딱딱 그대로 공교롭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보수내전이라고 지금 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은 예. 조선일보에서 최근에 그 TV조선 김영수 뭐 고문 이분이 네. 이제 칼럼을 썼어요. 예. 국민의힘 망해야 산다 뭐 이런 류의 칼럼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성국이 등판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조선일보가 망해야 산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국보위 예전에 방우영 회장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이 국보위에 전두환 때 국보위 참여한 거 그러면 나보고 전두환 사진 거는 거 가지고 좀 뭐라고 하는데 니들은 더 했잖아 지금. 네. 근데 막 이런 것까지 서로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완전 이 친한 뭐 이런 보수의 가치 정립을 놓고 다 싸우고 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우려스러운 게 뭐 여야든 떠나서 아니 대의민주주의에 왜 위임받지 않는 권력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김어준도 그렇고 고성국 유튜브도 그렇고 뭐 전환기 씨까지 이제는 다시 또 참전을 했는데 예.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이른바 웹도덕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자꾸 이렇게 좀 뭐랄까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론장이 왜곡되는 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네네. 지금 사실상 어찌 보면 유튜버들이 그냥 자기들이 책임 없이 그냥 자신들의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이 그게 이제 자꾸 정치권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니까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저는 아니 공당의 당사에 사진 거는 건 그거는 그 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인데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그리고 거기서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뭐 영화 보러 오라는 얘기 그다음에 뭐 뭐 당사의 전직 대통령들 이 사진을 좀 더 걸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보기 답할 이유도 없지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어쨌든 당의 잔부를 정리하는 과정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큰 부름 잡았기 때문에 네. 유튜버들하고 좀 그 과정 정리를 좀 통해 가지고 예. 이제는 다시 중원학장으로 나가야지 여기에 함몰되면은 어떻게 당 대표가 미래로 나가고자 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자꾸 이제 그 윤재란 이런 거 묻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면서 저 그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 끊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가 재밌는 포인트가 전환기 씨가 이제 뭐 몇십 일 만에 이제 귀국했잖아요. 네. 귀국해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만약에 윤석열 지지 세력하고 만약에 절연을 하거나 뭐 윤석열하고 절연을 하면 우리 너 지지 철회할 거다. 네. 사실은 장동혁 대표도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들 세력으로부터. 근데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그러니까 전환기한테 협박받고 지금 당에 지금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박이 난무하고 있다. 이 보수 정치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이 당이 저도 오랫동안 봐왔지만은 네. 정당 자체가 본 적이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당원의 구성들도 이런 식으로 좀 강경 보수를 넘어서 극우화되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지만은 진짜 네. 새로운 뉴 노멀이구나 이 정당도 어떻게 이제 이게 변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예. 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가고 지방선거 모두를 이제 가려고 하는 와중에 또 지금 홍익표 수석과 만나서 또 단독 영수회담 또 제안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단독 영수회담 성사되기 쉽지 않겠죠? 저는 쉽지는 않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사실 큰 불이 그 관세 협상에 네. 따른 우리 이제 법안 처리였는데 네네. 왜 합의했잖아요. 네, 왜 합의했고 그러니까요. 그건 뭐 만약 그게 이제 봉착 교두보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면은 뭘 그걸 여야 그 영수회담 이른바 회담을 통해서라도 물꼬를 터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게 해결이 된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현안이 없는데 야당 대표 만나는 거는 야당 대표의 몸값을 올려준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장 대표 입장에서는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지금 말하자면 당의 이러저러한 분출 요구가 그러니까 요구들이 분출되는 거를 조금 좀 잠재우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 홍익표 수석 입장에서야 뭐 잘 전달하겠다 정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네. 거기서 끊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글쎄요 굉장히 뭐 교착 상태에 있는 전국이라면 뭐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상황에서는 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닌데 한번 만날 수도 있겠다. 언제쯤 어떤 계기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서로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장도영 대표의 얘기는 나는 얻을 게 많은데 대통령한테 줄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생길 때쯤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뭐 제가 이거는 그냥 추론입니다. 예. 대통령은 장도영 대표가 롱런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힘 실어주려고. 예, 적당히 좀 힘도 실어주고 장도영 대표한테 뭐 그거 한번 만나준다고 뭐 갑자기 선거판이 뒤집어지고 그러지 않거든. 그건 장도영 대표는 또 내가 대통령하고 영수회담했다라고 하면서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민주당에서는 장도영 대표 파이팅 뭐 이런 응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요 질문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은 아직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지방 통합은 선거 전에 광주, 전남 정도만 될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데도 혹시 막 박차를 가해서 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뭐 대구 경북이라든가 지금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반발하는 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민 투표를 거쳐야 돼요. 주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주민 투표 자체가 그게 이 통합에 대해서 가부를 따지는 정확한 그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의미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과정을 거치는 통해서 TK 지금 통합이 사실상 어찌 보면 길게 보면은 뭐 정부가 지금 유인책이나 당근책이 엄청나잖아요. 뭐 10조를 주기가 많긴 한데 근데 당장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자치단체 자리가 이게 정치적으로 가장 큰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대구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게 워낙 많은 이제 그 투자 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 야당 단체장들이 있는 쪽에서는 이게 주민 투표라는 허들도 있는 데다가 이 자리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상 이제 3월 지나고 나면은 본격화되는 거예요. 이제 예비후보 등록해 놓으면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조금 좀 난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대전 충남 통합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김태흠, 이장우 두 분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드라이브 거기다가 요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류가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해득실도 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되게 어렵고 이게 왜 하려고 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돈 문제거든요. 5조 원 정도 뭐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큰 돈이잖아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정부 뭐 청와대 뭐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거 다 되면 큰일이다. 돈이 없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한 군데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건데 이거 세 군데 다 되면 큰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정치와의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매일매일 아주 시시콜콜이 부동산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공급 정책이 언제 나오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을 잡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도 보고 했었는데 어제 저희 전격 시사에 나오셨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52%를 겨냥한 부동산 정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책이 아니라 정치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언사를 쓰는데 그렇게 강력한 언사를 쓰면은 집이 생깁니까? 주택이 공급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쨌든 시장에 물론 이제 뭐 또 그 구윤철 장관을 향해서 뭐 만약 혹은 뭐 이게 뭐 아마란 말 쓰지 마라, 아마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단호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네네. 어쨌든 대통령이 그 지금 페북에 올리는 SNS 메시지에 올리는 글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상 어찌 보면은 국토부 장관도 이렇게 세게 안 할 거예요. 주무장관도 이렇게 세게 안 할 거예요.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죠. 그 당시 이제 그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었죠. 네.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그 강력하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세제까지 동원하겠다는 이게 시그널을 준 거라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여당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요즘 여당은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되는 일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네. 내가 직접 나는 진짜 국민과 대면 정치할 거야라고 이제 하는 거고 강력하게 얘기는 이게 뭐 집을 공급하겠다 이 의도보다는 지금 어찌됐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어쨌든 굉장히 지금 견고하잖아요. 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겨냥해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이건 정치에 저도 물론 뭐 대통령의 말이 정치가 아닌 게 없죠. 다 정치긴 한데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노림수가 있는 어떤 그 진영을 겨냥한 정치에 가깝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봐요. 네. 그 여론조사를 좀 인용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일에서 4일 1,3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한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전국 지표조사 어제 나온 거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 2일에서 4일이요. 네. 예.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이거 물어봤거든요. 잘한 조치다가 61%, 잘못한 조치가 27%.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더 나왔어요. 이게. 그러네요. 예. 그리고 127 부동산 최근에 네. 난 그 이제 공급 129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129 네. 이게 이제 6만 호 공급하겠다 예, 수도권에 예. 효과 있을 걸 47, 효과 없을 거 44예요. 아. 사실은 이거 논란이 많아요. 사실은 재탕이다. 태능 CC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던 거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는 지금 예. 2008년 이후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대책 물어본 것 치고는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대통령의 행보하고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불만들이 많았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재명은 합니다. 내가 반드시 잡겠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로 인해서 지지층도 결집하고 뭔가 좀 약간 희망을 갖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방선거용이라고 보거든요. 네. 게다가 해피면 5월 9일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중과 폐지 유예되는 게 그 이후에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지표가 집값이 약간이라도 떨어지는 게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 대대적인 홍보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예. 합니다가 계속 나오는 거네요. 정청래는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합니다. 다 하면 뭐 장동혁 대표만 못하는 건가? 네. 장동혁도 했잖아요. 직을 걸었잖아. 그 지금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여러 차례 나눴던 그 부동산 대책들에 대한 반응이 그다지 뭐 이렇게 열광적이지는 않았다는 게 중론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놓은 이 메시지들은 워낙 연달아 내기도 하고요. 곳곳에서 그냥 하나하나 다 내놓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는 조만간 중과 유예 폐지하면은 그거와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 예를 들면 뭐 세입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잔금 처리는 어떻게 할 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쯤엔가 구윤철 부총리가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또 이렇게도 나오고 하니까 모든 그 관심이 부동산에 지금 집중되는 양상이에요. 선거는 잠시 놔두고 이제 대통령이 이런 그 담론을 다 가져가는 것이 이전에도 이 정도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자연스럽게 정치다라는 얘기가 네, 더 네.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예. 게 여권에서 나와야 되고 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계속 걸잖아요. SNS 정치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나 다른 대통령의 사례에 비해서 강도와 빈도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강도와 빈도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강력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늘 성과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어쨌든 현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하게 들리진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관 보고 아마 이런 좀 약간 뭐랄까 좀 그 시장에 헷갈리는 신호 주지 마라. 이건 단호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미묘하게 원래 이런 이슈들은 사실 선거 앞두고 안 꺼내거든요. 그 부동산 이슈는 여권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관리해도 쉬운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걸 굳이 대통령이 먼저 꺼내놓고 네. 강력하게 의제를 주도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손해볼 게 정치적으로 손해볼 게 없다는 것 하나 의미가.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지금 여당이 전혀 지금 뒷받침 못 해주고 있다는 이제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국정에 대한 그립을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뿜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신감이 너무 넘쳐요. 근데 이게 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게 여기서 조금만 더 가잖아요. 무료의 존재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건 위험한 건데 어쨌든 이쯤에서 좀 이렇게 시장과 소통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을 좀 도상 연습을 통해서 이제 뭘 출구 전략도 짜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옳다라는 이제 그런 무오류의 확신에 빠지면은 정치는 더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어서 이건 지금 조심해야 될 지점이다. 요즘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너무 그게 강하게 보여요. 좀 첨언을 하자면은 네.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의 트럼프와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다른 거를 닮았다라는 게 이제 SNS 정치를.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 SNS 정치를 하느냐. 저 두 가지 이유가 이 뭐 부동산 얘기는 빼고 크게 보면은 하나는 만약에 대통령이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은요. 지금 신문의 헤드라인이 예를 들면은 명청 갈등, 관세 25%. 그래서 이거는 이슈를 장악하는 것도 있고 이슈를 불리한 거를 돌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연일 네. 이거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론은. 일단 좀 열심히 써야죠. 분석도 하고. 본인이 주도해서 본인 의도대로 가면서 이제 불리한 걸 가린다 이런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론을 떠보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관세 25% 한국 올릴 거야. 이게 행정명령이나 뭐 관부에 게시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그 주체들이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런 정치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플레이어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고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도 있지만은 효과를 봤으면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이건. 네. 되게 고수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저는 확 드는데요.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채널을. 그런 생각이 정치 들어요. 구수들이죠. 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트럼프의 가장 안 좋은 게 그걸로 이제 갈라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만 분리하면 이거 다 가짜 뉴스다, 언론이 문제다, 야당이 문제다 이런 얘기 맨날 했거든요. 뉴욕 타임스 니네도 가짜 뉴스야, CNN도 가짜 뉴스야. 대통령이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설탕 부담금 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조작이다, 가짜 뉴스다. 뭐 설탕 세라고도 할 수 있고 부담금이라도 할 수 있고 사실은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뭐 대통령이 단정 지어버리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 거는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 그래요. 그 맞아요. 그 국제보건기구에서도 텍스라고 써요. 텍스라고. 세라고 써요. 근데 그건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부담금이 준조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텍스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언론은 근데 사실 그 엄밀한 용어를 쓰기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언론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말은 이틀
방울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도 좀 그 문제 지적하는 게 대통령의 언어는 사실 단임제 정권 이런 우리 정치 체제에서는 최종 상태 엔드 스테이트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초기 발화 이슈를 다 던져놔 버리면은 그리고 규정을 지어 버리면은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논의가 수기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좀 봐요.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를 하셔서 25% 관세 다시 올릴 거라고 한 이후에 어쨌든 여야가 빠르게 특위에 지금 합의를 했는데 비준동의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이 특위를 받음으로써 국민의힘은 약간 카드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그러기에는 너무 국익이 절박했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협상해 보면은 어쨌든 니네 왜 그렇게 그 정말 슈퍼 여당인데 슈퍼 정당인데 왜 이거 하나 처리 못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걸 다 떠나도 우리가 수권 정당 대한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집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전격적으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해서 합의문까지 썼잖아요. 2월 국회가 정상화 되는 건데 근데 아마 민주당도 그래서 법안 처리에 조금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은 네. 뭐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양보할 때 대승적으로 양보해 주는 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패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대승적인 합의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런 어떤 대한정당임을 부각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 봐요. 그 대한정당임을 부각시켜주는 계기가 됐을 것도 같은데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슈퍼 정당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앞서 했던 각종 사법개혁 관련한 법안들 처리하듯이 할 수도 있었던 건데 못했던 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집권 여당으로서 그동안 좀 제대로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야당에서 물론 국익 중요하죠. 제가 국익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별로 이렇게 얻어낸 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저는 얻어낸 게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걸? 민주당이 계속 이제 중요 국명마다 국민의힘을 패싱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위원회를 보면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네. 들어가 있고 네. 이 내용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별도로 자신들이 발의를 했는데 네. 중요하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여러 있는데 이 사람들 낙하산들이 많으니까 이거 다 견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디테일 같은 거를 보면은 네. 국민의힘이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얻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큰 틀에서 이거 가지고 만약에 계속 싸우고 있으면 국민의힘 본인들이 불리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싸울 때는 싸우고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뭐 협력하고 이런 거를 좀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장도혁 대표가 얘기하는 민생 정치, 정책 정당 뭐 이런 거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말 3초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을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충분히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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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 관세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는 족족 다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못 만나고, 그러니까 이틀 연속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두 번째 갔은 통상교섭본부장은 뭐 인도와의 일정이 있다면서 아예 카운터파트를 만나지도 못하고 좀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관보 게재를 사실상 행정명령으로 미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기는 힘들다라는 시각이 있고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더 유예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부가 저는 성의를 보이는 것에 따라서 저 미국도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타코의 비아냥은 아니지만 예. 이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고 지금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중간 선거 앞두고 지금 이 전초전 선거에서 다 쪽쪽 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뭔가 국면 전환이 필요한데 예. 동맹을 상대로도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를 바꿀 수도 있을 정도로 내가 지금 미국 경제를 살리는데 내가 정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걸 주기 위해서라도 뭐 우리는 사실 거기에 희생양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빨리 지금 태세 전환을 했으니까 미국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는 걸 보고 좀 속도 조절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미국 의회에 소환됐어요. 지금 맞아요. 23일 날 가는 건데 네.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다양한 카드를 이용해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국이 뭔가 우리나라 정부가 좀 답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어제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서 로저스 대표한테 나오라고 하원 법사위에서. 하원 법사위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동안에는 통상화 문제화된다라고 우려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통상 문제화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 수면 위로 떠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쿠팡에 뭐 로비가 먹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네. 문제가 이제는 한미 간의 문제로 대두된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교한 관리가 필요해 보여요. 네, 잠깐 앞서 김준일 평론가가 언급하신 여론조사 개요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치와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사건화위로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는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